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에도 역시나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제 이름이 네. 김장열이 아니고 네. 김장열, 장렬하게 전수하다. 아, 그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김장열. 사실 리을로 발음하시는 게. 아, 네.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네. 잘 보여야 돼 서로 간에. 우리 지금 트럼프한테 네. 욕하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도 엄청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끝났지만은 내일 이제 도장을 어떻게 받을지 네. 걱정이 돼서 예민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김장열 본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내일이면 진짜 네. 드디어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국가별 무역 장벽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 뭐 농산물이라던가 무기, 플랫폼, 망 사용료까지 조목조목 짚었는데 이런 압박을 통해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냥 협상 카드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둘 다죠. 둘 다인가요? 돈도 필요하고. 근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으면 옛날처럼 시혜를 베풀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도 시혜 베풀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얘네들 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 100년 전에 1929년도, 1930년 그다음 대공황 직전에 보면은 미국의 관세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 내기 나오는 게 네. 10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그 사람들한테 소득세 내고 하는 거를 왕창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단순한 생각인데 그 당시와는 다르죠. 결국 네. 그 당시에 관세 올렸다가 결국은 경제가 더 파탄이 나버렸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협상용이라고 100%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부서를 우리 무슨 미국에서는 IRS라고 하는데 네. Internal Revenue Source거든요. 서비스였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가 그 세금을 걷는 네. 우리 국세청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세웠죠. ERS라고 External Revenue Service. 이것이 이제 관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ERS로 바꾸고 싶은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제 돈이 필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펜타닐 뭐 이렇게 그 캐나다, 멕시코 한 것도 그렇고 각국에 보니까 우리 자기 나라 미국은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떼긴 것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일본이 쌀이라든지 소고기나 우리나라도 소고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좀 시혜를 베풀었다고 걔네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관습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 차에 완전히 또 고치겠다. 그게 이제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은 관세를 안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덜 맞으려면 미국 가서 생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와라. 미국에 오면은 자기 나라들은 이제 제조업을 부강할 수 있으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돈도 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네 혜택을 준 다음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제조업도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내고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가능할까 뭐 이런 기대도 좀 있긴 하던데 네네. 단순 협상용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차등은 있죠. 네. 국가별로 그 미국 상대로 해가지고 그 무역 흑자 내온 게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중국부터 해서 멕시코도 있고 저 있으니까 다르지만 그것이 뭐 다 모든 사람 평등하게 해준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아시아 증시가 지금 내일 한번 또 출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반해서 오히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냐, 뭐 오히려 반등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도 또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벌써 한지가 벌써 취임한 게 1월 20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걸 따지면 2개월이 더 지났죠. 네. 그리고 본격화된 것이 2월 초에 그 캐나다, 멕시코 시작한 거고 네. 한번 미뤄져 3월 2일까지 했으니까 보통 한 라운드만 해도 5-6번은 벌써 우리가 익숙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이미 미국의 각종 지표 오늘도 나왔는데 아침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네. 50 이하에서 수축 구면에 있거든요. 네. 2월 달에 올라오다가 3월 달 다시 내려갔어요. 그 ISM 제조업 지수를 까발려 보니까는 신규 주문도 줄고요. 그다음에
그 제조업체들이 그 비용은 들고 가격을 전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용을 지불하는 게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신규 주문 줄고 해서 관세 영향이 3월달 데이터부터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게 있으니까 네. 내일 만약에 예상 우리가 알려져 있는 수치보다 낮다고 하면은 아니면 예외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네. 그 낮거나 예외적인 거에 해당되는 섹터나 국가들은 의외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를 진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나온다고 하면 뭐 기대감에 또 다시 불확실성 해소를 그렇죠.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트럼프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또 새로운 카드를 또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세상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한번 잘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세 정책의 영향권에 드는 섹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죠. 자동차. 반도체는 관세 뭐 부가 어쩌고저쩌고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전에 줬던 보조금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한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다른 결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이미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관세가 처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슬금슬금 나온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요. 그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한 26만 원, 5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네. 지금 주가가 한 20% 빠진 거죠. 네. 20%도 더 엄청 많이 빠졌나요? 빠졌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관세 25% 막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에 반만 관세에 면제가 아니고 거기 생산할 수 있으니까 반도 네. 안 되는 거예요. 40%. 나머지는 고스란히 관세 내거든요. 그걸 계산해 네. 보니까 애널리스트 오늘도 리포트 나왔는데 원래 한 14조 정도가 얘를 영업이익이라면은 이게 네. 12조 정도로 2조 정도까지거든요. 2조 원이나 내려간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하늘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갈 수도 있죠.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생산이 늘어나면은 그거는 좀 적게는 되겠습니다만은 네. 관세가 맞았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타는 관세 가격을 올려서 팔까요? 아니면 가격을 자기가 흡수할까요? 흡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격을 오히려 더 비싸지지 않을까요? 가격이 비싸지면 커스터머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25%만큼 전가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뭐 8%다 10%다 얘기하는데 지금 발표한 거는 도요타가 가격 전가 안 시킨다고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진심이면은 미국에 파는 다른 경쟁업체들도 흡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가격을 이만큼 올려서 전가시키는데 안 될 수 있다면은 네. 마진이 더 압력이 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업 이게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겠네요. 그래서 주가가 2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직격탄인 거고요. 네. 반도체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지요. 네. 그 관세를 매기면은 그러면 문제는 대타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디램 누가 대타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75%인데 그러면 마이크론이 갑자기 25% 차지하는 얘네가 캐파를 갑자기 2배, 3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그러면 이게 쇼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전가하면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 반도체를 사가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애플도 있고 네. 걔네들이 반도체 가격 코스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반도체도 자동차처럼 할까? 자동차는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은 결이 다른데 모르죠. 또 반도체도 또 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국가별로 통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반도체와 자동차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네네.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뭐 재협상 가능성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47억 불 받기로 하고 지금 공장 투자를 600 네. 몇십억 불 하는 건데 그쵸 400 몇십억 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7억 불을 깎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억 불이 될 수도 있고 18억이 될 수도 있고 뭐 30, 그건 모르죠. 그거만큼 확정되면은 삼성전자는 그거만큼 부담을 안는 겁니다. 네. 공장을 안 짓지 않는 한.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한 5억 불 정도니까 네. 그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네네. 저마다 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네네. 대처하는 법도 지금 다를 텐데 뭐 일본이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서 뭐 생산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중국은 일단 미국에서 중국을 수입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레거시 제품은 있죠. 네. 레거시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레거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느냐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그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지가 생산 어떤 회사가 있냐 이거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미국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국의 실제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 네. 또 지금 말씀한 다른 거 설계하는 업체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랑 별 관계가 없어요. 미국이 그냥 독박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보면 이 자국 내 빅테크 AI 기업들이 급속도로 좀 네네. 성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죠. 네,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화원 반도체나 뭐 웨이얼 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네. 자국 내 산업만으로 경쟁력이 좀 유지가 될까요? 네, 당분간 괜찮습니다. 아, 당분간 당분간 괜찮을 괜찮습니다. 거라고 이게 뭐 보시는 거죠? 3년, 5년 가면은 결국 미국하고 어떤 하든지 이슈는 뭐냐면 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거 반도체 말고도 다른 나라, 넌 미국, 우리나라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해요. 어, 근데 그런 걸 얘기 별로 못 들으셨죠. 네, 아직까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얼마만큼 성능이 따라오고 생산이 잘 될지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미국 편이었는데 그 각국이 미국이 네. 이렇게 나면 중국 제품을 쓸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미국이 또 야 중국 제품 쓰면 또 무슨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얽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중국 자체의 제품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미국이 완벽하게 뭐 제재하거나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제재할 수 있고 관세를 때리더라도 그 임팩트 가지고 중국의 어떤 굴기를 그것 때문에 막지 못하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중국한테 파는 그 설계할 수 있는 설계 자산, 툴, 그다음에 그런 장비 이게 문제죠. 네. 미국이 중국이 그런 거 없이도 스스로 또 반도체 설계도 장비도 스스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 3년 뒤져 있긴 한데 네. 큰 거는 10년 뒤져 있고 이거를 메워갈 수 있는 중국의 인력, 정부의 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를 빨리 더 내느냐 최근까지 잘했는데 네. 걔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될 핵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네. 쪽으로 주식 자금이나 투자 자금이 글로 갈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버블이 네. 되기 전까지 아직 버블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압력을 가하더라도 내부 결서, 인력이 있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헤드라인으로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네. 중국이 이제 2년 내로 네. HBM 시장에서도 뭐 자력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CXMT 포함해서 몇 개 딜 네. 업체가 있죠. 네. 아직 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직 뭐 속단한 기내로요. 근데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H2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그 GPU 중에서 약간 낮은 급으로 중국에 파는 게 있는데 네. 중국에서 뭐 어떤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너네 있다 이러면 미국의 그 엔비디아 그 H20에 수입을 제한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인데 진짜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H20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내 개발을 했는가? 네. 이런 퀘션을 들고 또는 거꾸로 하면 H20이 워낙 파퓰러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 네. 수요액이 많어? 이렇게 제재하면 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한테 너무 제재만 하지 말고 협상하자 이렇게 레버리지도 할 수 있는 거기 서로 때문에 고민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H20에 대한 것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레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보통 2, 3년은 뒤져 있죠. 하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런 제품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 GPU도 그렇고 거기다는 HBM도 그렇고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따라올 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세대가 한 두세 대는 뒤지더라도. 네. 올해까지는 좀 까리까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고 네. 또 관세 압박도 심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대만 TSMC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네. 기대감도 있는데요. 수혜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물론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로 했고 더 투자하기로 했죠. 네. 더 투자하기로 해서 수혜를 본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 관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혜라기보다는 반사이익이라고 TSMC가 스스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2028년, 2030년 가면은 네. TSMC에 있어갖고 미국의 어떠한 관세로 인한 거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TSMC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엔비디아라든지 AI의 그 성능 상상과 캐파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일 것이냐 이거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네. TSMC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앵커님 말씀대로 싸죠. 네. PER이 지금 17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싼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 회사가 아니고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네. 계속 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는 뭐 AI 성능 향상이나 뭐 캐파 향상 뭐 이런 네. 게 조금 더 중요하다. 뭐 그렇죠. 관세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네네네. 물론 뭐 우리만 만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뭐 딥시크나 비아디 같은 중국 빅테크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근데 여기서 혹시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눈총을 받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왜 이 같은 계산을 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미국의 눈치 볼 건 없죠. 그래요? 미국의 관세는 관세인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국이 팔지 말라는 반도체를 특별히 중국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니고 다만 아마도 저번에 갔었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엄청 많은 자율주행의 그 러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엊그저께는 샤오미가 자율주행차가 무슨 화재 나는지 네, 누가 맞아요. 돌아가셨다 사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럼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품, 삼성 전기도 그렇고 그 전장품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삼성이 그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같다고 보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 누구를 중국의 어떤 회사를 M&A 한다든지 그런 계제는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빅 서프라이즈가 나올 어떤 상황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의 판로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의 눈총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또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반도체 섹터나 뭐 IT 섹터 전반적인 네. 이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전망은 이제 AI에 대해서 다소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네. 알리바바의 그 공동 창업자 그리고 뭐 마윈의 공동 창업자라 하는 그 조셉 차이라는 분이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미국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 투자하는 거 보니까 AI 쪽에 캐펙스 투자하는 거 고객을 확보하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러다가 AI 버블 나는 거 아니면 버블의 시작이 아니야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네, 홍콩, 샹하이 무슨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그날도 알리바바도 빠지고 미국 영향을 주긴 했는데 네. 약간은 이거는 애누리 있게 보긴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알리바바조차도 투자를 향후 3년간의 투자를 과거 10년간보다 훨씬 많이 투자한다고 해놓고 정작 미국의 앞서가는 빅테크 업체들을 딴지걸지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타이밍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가 조금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데이터 센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리스하고 이렇게 한 거, 임대한 거, 그거를 취소했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거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기대했던 그 관계를 좀 터미네이션 하는 관계 속에서 된 거고, 그래서 그 남은 거는 메타하고 구글이 떠나갔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자체의 어떤 계획이 뭉개진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러한 저항들이 조금 신경 쓰이게 만드는 AI 업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블랙웰 GB200이라는 블랙웰, 네. 블랙의 울트라 말고요. 네. 우리 하방이 나온 지금 생산해야 되는 제품의 생산 속도나 캐파나 그다음 얼마 전에 나왔죠. 하이닉스가 그 이제 투자해가지고 하는 반도체 중에서 낸드를 HBM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1분기, 2분기, 상반기에 수요에 맞추기 위한 공급 업체들의 액티비티는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이슈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AI 쪽은 여전히 아직은 스트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도 매력적이고 아시아만 보면은 중국의 홍콩 항생 제품 주가가 좀 내려갔잖아요. 조금 최근에. 네.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일본이 가장 덜 매력적이고 네. 일본은 좀 이렇게 팍팍 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레거시하고 이렇게 섞여 있기 네. 때문에 퓨어한 업체들이 퓨어 AI가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좋게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홍콩 항생 굳이 얘기하면 네. 뭐 한국의 삼성도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조금 낫다고 보지만 네. 하이닉스 그다음에 일본의 지금 빠진 장비 업체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시면 뭐 3, 2, 1 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홍콩 요즘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이 뭐 9월, 10월 한번 오르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 중에서 IT 말고는 네. 사실은 중국이 잘 안 가죠. 네. 왜? 부양 정책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진짜 시리어스하게 부양을 위해서 이자율을 낮춘다. 네. 우리 그 LPR이라고 있죠. Loan Preferential Rate. 이게 4개월인가 5개월째 동결됐거든요. 1년짜리가 3.1인가 6인가 그런데 이게 4월 20 며칠 날 한 번 더
LPR을 낮출 수 있는 기회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 나오면은 그때는 좀 IT 말고도 중국이나 다른 쪽에 그 약간 소비재로도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된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전히 저점 매수로서의 AI 관련되는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 네.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고 세이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면 뭐 소비주도 가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IT 쪽을 좀 더 보는 게 한 맞겠다라고. 2주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심상치 않은 외환 시장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좀 치솟았는데요. 상호관세가 우리나라를 이제 정조준할 경우에 네. 이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관세 이슈 말고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가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다 그러면은 계속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영향이 있죠,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내려가서 미국도 내가 우리 다 내려가겠어요. 우리나라도 1.5%? 얼마 전에 1% 예측도 있던데,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1.7%, 1.2%. 그러니까 둘이 경쟁하고 있어요. 경쟁성도 내려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더 내려갈 것 같죠. 우리는 추경도 못 하고 우리는 수단이 없고 아니면 네. 수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전국이 안정 안 됐고. 그러니까 경제에서 내려가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말고 유로화나 다른 나라에 대비했을 때는 약세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로 가는 이유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기 때문인데 그 원천을 보면은 뭐죠? 우리나라 전국의 이슈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엄이 발생되는 게 12월 3일이란 말이에요. 12월 3일 당일날. 그 전날 12월 3일날 환율을 보니까 1,417원이었어요. 지금 앞뒤 바뀌죠. 1,471이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된다면 물론 탄핵 선고가 난다서 하고 봐도 그걸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탄핵 선고가 난다라도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어느 성향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만약 그걸로 인해서 환율이 방향을 튼다면은 그게 더 중요한 추동력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네. 달러 자체가 엄청나게 약세를 빨리 해서 원화가 강세되는 거는 다른 나라 통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원화가 강세되는 데는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이슈보다는 이 전국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4월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좀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달 글로벌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번 달이요. 네. 벌써는 뭐 3월 맞을 날하고 그다음에 4월이 매일 다른데 일단 내일 모레 네. 선고가 만약에 그 이슈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인데 네. 만약에 선고 이슈가 보통 생각하는 다수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은 그 확률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확률이 10인지, 20인지, 30인지, 50인지 네. 그거만큼 현금을 늘려놓으면 됩니다. 내일이라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뭐 5%, 10% 그러면은 그거만큼 늘리면 됩니다. 평상시에 현금 얼마 갖고 계십니까? 야수 같은 심장은 현금 없이 다 100% 들어갈 수 있지만 네. 보통은 한 20% 현금 갖고 있죠. 그쵸. 20이라 가정하고 순수하게 사면 다른데 내일 모레 나오는 것이 내 생각,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일반 다수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확률은 보통 일반적으로 30% 이내로 잡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 정도는 안 봐요. 이거는 10%도 안 돼요. 아니요, 40%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만큼 현금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일 50%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네. 아니야, 그럴 할 필요 없어. 그냥 20% 있을 수도 있고 그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그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관세. 아까 지금 컴비네이션에서 그 다음 날을 보시고 현금을 줄일 것인지 낙폭과대해서 들어갈 것인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단기적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고 주식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낙폭 과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는 게 매력적인 거지 네. 엄청나게 펀더멘털이 미국이나 아까 아시아보다 좋다고 얘기를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낙폭 과대인 섹터나 그런 주십시오. 근데 조선하고 방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들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빠질 때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가치 성장주. 1분기 실적 시즌이죠. 아, 4월 달에 엄청 실적.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적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거기 관련되는 것이 일부 실적 괜찮다고 보거나 수주가 괜찮다고 보는 종목이 화장품, 조선의 일부, 그다음에 반도체 일부 대형주. 여기서 일부는 저는 하이닉스 얘기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컴비네이션 하되 장중에 장이 빠질 때 사야지 분위기 좋아서 그렇죠? 네. 혹시 내일 모레 인용되는 게 100% 그래서 막 내일 바로 베팅한다 이런 것도 리스크한 거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뭐 주가 조정이 있을 때 유망한 섹터, 뭐 가치주나 뭐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하자. 관세도 생각보다 낮고요. 네. 만약에 내일 모레도 대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된다면은 2,600 그 예전에 전고점이잖아요. 네. 전고점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둘 다 삐그러지면은 이게 밑으로 가면은 앞자리가 2526인데 2526이 아니고 그 밑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분기점은 내일 모레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 네, 오늘 상호관세 얘기도 해주셨지만 뭐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얘기까지도 또 꼼꼼하게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잘 세우시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